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오늘의 이야기를 여는 따뜻한 고백입니다. 오래전 아내를 잃은 노인 한수와 남편을 떠나보낸 50대 미망인 영숙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한수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나무 창틀 너머로 펼쳐진 골목길과 낮은 지붕들은 세월이 멈춘 듯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의 하루는 반복되는 고요 속에 갇혀 있었다. 텅 빈 집 안에는 먼지가 쌓였고 부엌에 낡은 찻주전자, 거실에 빛바랜 결혼 사진, 아내가 사랑하던 작은 화분이 추억을 붙잡고 있었다. 그 추억은 한수에게 위로이자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외로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멀리 있었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볼 뿐이었다. 한수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낙은 동네 끝자락의 공원이었다. 오래된 벚나무와 작은 연못이 있는 그곳에서 한수는 바람소리와 새들의 지저김에 귀를 기울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는 연못께 홀로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50대쯤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숙이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미망인으로 그녀 역시 공원을 찾아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한수는 그녀에게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어쩌면 같은 아픔을 품은 이들의 공감이었을 것이다. 한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여기 바람이 시원하죠? 평범한 인사였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러네요. 참 좋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날씨나 공원 풍경 같은 가벼운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깊어졌다. 한수는 아내가 떠난 후에 공허함을 조심스레 꺼냈다. 병원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보낸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후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에 대해 말했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다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레 떠난 후 자식들은 있었지만 그녀의 슬픔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고 홀로 버텨야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의 위로를 얻었다. 한수는 영숙의 눈빛에서 진심을, 영숙은 한수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더 소중히 여겼다. 함께 연못가를 걷고 벤치에서 차를 나누며 가끔은 서로의 집을 찾았다. 한수는 영숙이 오면 아내의 찻주전자로 보리차를 끓였다. 영숙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이 향 참 그리워지네요. 한수는 그 말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안의 정막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었다. 영숙과의 만남은 한수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아내를 잃은 후 굳게 닫혔던 그의 세계의 빛이 새우며 들었다. 영숙과 있을 때면 외로움이 옅어졌고 잊었던 웃음이 돌아왔다. 영숙도 한수와의 시간에서 삶의 무게를 덜어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가까워졌다. 한수는 영숙이 좋아하는 꽃을 화분에 심어 선물했고, 영숙은 한수에게 손뜨개 목도리를 건넸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딸은 전화로 물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보이세요? 한수는 영숙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다. 아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은요? 그 말에 한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은 이해했지만 서운함도 밀려왔다. 그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영숙과의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영숙과 함께 있을 때 삶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영숙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다. 그녀의 아들이 집에서 한수의 선물, 작은 화분을 발견하고 따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다른 남자예요. 영숙은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날카롭게 반응했다. 아빠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 말은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남편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수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잃었던 희망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한수는 영숙에게 말했다.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잖아요. 영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한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다.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서로의 집에서 보내는 소박한 시간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채우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한수와 영숙은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한수는 자녀들에게 영숙을 소개할 날을 준비했고, 영숙도 아들에게 한수와의 관계를 솔직히 말할 각오를 했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한 발짝씩 나아갔다. 한수는 딸에게 전화로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가 좀 행복하고 싶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영숙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도 다시 웃고 싶어. 아들은 답이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 같은 위로였다. 이 감정은 어떤 시련이 와도 꺼지지 않을 따뜻한 불씨였다. 공원의 벚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고 연못은 잔잔한 물결을 일렁였다. 한수와 영숙은 그 풍경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한수는 영숙을 위해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그는 영숙과 함께 흙을 만지는 시간이 행복했다. 영숙은 한수의 집에 올 때마다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왔다. 그녀가 만든 김치와 멸치볶음은 한수의 밥상을 채웠다. 한수는 그 맛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렸다. 영숙 씨,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영숙은 그 말에 수줍게 웃었다.
그들의 만남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쌓여갔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이 빨리 흘렀다. 공원에서 나누는 대화, 집에서 함께 보내는 저녁, 심지어 조용히 손을 잡고 걷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웠다.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다. 한수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삶이 다시 색을 띠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한수의 딸은 아버지를 찾아와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한수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영숙을 향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도 사람인데 행복하고 싶어. 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물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숙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한수에게 그 아픔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한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진심인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영숙에게 큰 위로였다. 그녀는 한수의 곁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갔다. 그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벚나무 아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 연못께서 소원을 빌었다. 한수는 영숙에게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내와 여기서 소원을 빌었지. 이제는 영숙 씨와 새 소원을 빌고 싶어. 영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한수는 영숙을 위해 오래된 라디오를 고쳐 그녀에게 선물했다. 영숙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영숙은 한수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다. 한수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웃고 있어요. 한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되었다. 한수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강하게 반대했다.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해요. 우리 생각은 안 해요. 한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들은 화를 내며 나갔다. 한수는 그날 밤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 씨,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숙은 조용히 답했다. 한수 씨, 우린 그냥 서로를 아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 말에 한수는 다시 힘을 얻었다. 영숙도 아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긴 편지를 썼다. 아들아,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한수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 아들은 답이 없었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수와 함께 아들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한수와 영숙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가족들의 반대와 사회적 시선을 마주하며 서로에게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공원의 벚나무는 여전히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았고 연못은 그들의 소원을 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한수와 영숙의 만남은 공원의 벚나무 아래서 점점 더 깊은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그들을 더 강하게 밀어냈다. 한수는 매일 아침 여전히 창가에 서서 동네를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골목 끝 공원으로 향했다. 영숙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의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집안의 정막은 여전했지만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 영숙이 가져온 반찬으로 채워진 밥상은 그에게 작은 따뜻함을 안겼다. 영숙도 한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그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확인했다. 한수는 영숙을 위해 뒷마당에 고추와 상추를 심은 텃밭을 가꾸었다. 흙을 만지며 그는 영숙의 미소를 떠올렸다. 영숙은 한수에게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했다. 그녀가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며 보낸 시간은 한수에 대한 애정을 담은 증거였다. 한수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말했다. 영숙 씨, 이거 정말 따뜻하네요. 영숙은 그 말에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쌓여갔다. 그러나 가족들의 반대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한수의 딸은 아버지를 찾아와 직설적으로 따졌다. 아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혹시 아빠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한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영숙을 향한 마음을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 차분히 말했다. 아빠도 사람인데 행복하고 싶어. 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물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사진 속에 머물렀지만 답은 없었다. 영숙의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 영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들아, 엄마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 아들은 냉랭하게 답했다. 아빠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세요. 그 말은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남편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한수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잃었던 희망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숙은 그날 밤 한수에게 전화했다. 한수 씨,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한수는 조용히 답했다. 영숙 씨, 우린 그냥 서로를 아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두 사람을 괴롭혔다. 한수와 영숙이 공원에서 함께 걷는 모습이 동네 소문으로 퍼졌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한수 씨, 아내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야. 그 말은 한수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영숙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녀가 동네 반찬가게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넌지시 물었다. 영숙 씨, 요즘 한수 씨랑 자주 보인다던데 무슨 사이예요?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런 아픔을 털어놓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영숙 씨가 소중해요. 영숙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삼켰다. 한수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벚나무 아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 연못께서 소원을 빌었다. 한수는 영숙에게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내와 여기서 소원을 빌었지. 이제는 영숙 씨와 새 소원을 빌고 싶어. 영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한수는 영숙을 위해 오래된 라디오를 고쳐 선물했다. 영숙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영숙은 한수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다. 한수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웃고 있어요. 한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확인했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동네 장터에 가서 함께 장을 보았다. 영숙은 한수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걷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수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강하게 반대했다.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해요. 우리 생각은 안 해요. 한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들은 화를 내며 나갔다. 한수는 그날 밤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 씨,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숙은 조용히 답했다. 한수 씨, 우린 그냥 서로를 아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 말에 한수는 다시 힘을 얻었다. 그는 아내를 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영숙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 영숙도 아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긴 편지를 썼다. 아들아,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한수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 아들은 답이 없었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수와 함께 아들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단단해졌다. 한수는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 씨, 우리가 함께라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영숙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수의 곁에서 세상과 맞설 용기를 얻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한수는 딸을 집으로 초대해 영숙을 소개했다. 딸은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영숙의 진심, 어린 말투와 따뜻한 미소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영숙은 한수의 딸에게 말했다. 아빠를 아끼는 마음 저도 같아요. 그 말은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 영숙도 아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한수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들아, 엄마는 한수 씨 덕분에 다시 웃고 있어.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한수와 영숙이 함께 동네 행사에 참석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자 이웃들은 그들의 진심을 알아갔다. 한수는 동네 경로당에서 영숙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영숙은 한수의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한수는 그날 밤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영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한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며 세상의 벽을 넘어갔다. 공원의 벚나무는 여전히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았고 연못은 그들의 소원을 담았다. 한수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의 반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굳건했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 씨, 우리 같이 여행이라도 가볼까요? 바다라도 보고 싶어요. 영숙은 그 말에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한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로 했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동해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한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라면 늦은 게 없어요. 영숙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행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의 삶을 다시 채웠다고 느꼈다. 영숙도 한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은 공원으로 돌아와 벚나무 아래서 다시 소원을 빌었다. 한수는 속으로 빌었다. 영숙 씨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영숙도 같은 소원을 빌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한수와 영숙의 마음은 동해 바닷가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소원을 어루만지는 듯했고 서로의 손을 잡은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공원으로 돌아온 그들은 벚나무 아래서 다시 소원을 빌었다. 한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영숙 씨와 함께라면 어떤 날도 행복할 거야. 영숙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한수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연락을 줄였고 딸은 여전히 영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한수는 자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딸을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는 엄마를 잊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삶이 조금 더 따뜻해. 딸은 처음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우리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워서 시간이 필요해요. 한수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영숙도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어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은 마지못해 왔지만 어머니가 준비한 밥상을 보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영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아빠를 잊으려는 게 아니야. 한수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웃음을 줬어.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영숙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문을 나서며 남긴 작은 미소는 그녀에게 큰 위로였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었다. 한수와 영숙은 동네 경로당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옛 트로트 노래를 불렀고 영숙은 한수의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한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영숙에게 속삭였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라서 더 당당해요. 영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 노인은 한수에게 말했다. 한수 씨, 영숙 씨랑 잘 어울리네. 서로 아끼는 게 보이니 마음이 따뜻해. 그 말은 한수와 영숙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더 가까워졌다. 한수는 영숙을 위해 집안을 정리했다.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영숙 씨와 새 행복을 찾아도 괜찮지?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걸려 있었지만 한수는 이제 그 미소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영숙도 남편의 사진을 꺼내 한수에게 보여주었다. 한수 씨,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리워요. 한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마음 나도 알아요. 우리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자.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그들을 기다렸다. 한수의 아들이 갑작스레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정말 그 여자랑 계속 만날 건가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한수는 아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아들을 마당으로 데려가 텃밭을 보여주었다. 이 고추 영숙 씨가 좋아하는 거야. 아빠는 영숙 씨 덕분에 다시 농사를 시작했어. 아들은 텃밭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한수는 이어 말했다. 아들아, 아빠도 너희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영숙 씨는 아빠에게 새 삶을 줬어.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냥 엄마 생각이 자꾸 나서. 한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오랜만에 화해였다. 영숙도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다. 그녀는 아들을 공원으로 초대했다. 연못께 앉아 영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한수 씨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 너도 엄마를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연못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마음이 열렸음을 알았다.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자 한수와 영숙은 더 자유롭게 서로를 아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준비했다. 한수는 영숙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영숙은 한수의 손놀림을 보며 말했다. 한수 씨, 송편 예쁘게 잘 빚네요. 한수는 웃으며 답했다. 영숙 씨가 옆에 있으니까 더 잘 빚어줘. 동네 어르신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한수의 딸과 아들도 명절에 찾아와 영숙과 함께 밥상을 나눴다. 딸은 영숙에게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밝아진 거 처음 봤어요. 감사해요.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여전히 소중히 여겼다. 벚나무는 계절이 바뀌며 잎을 떨어뜨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푸르렀다. 한수는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영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한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든 좋아요. 그들은 연못께서 다시 소원을 빌었다. 이번 소원은 단순했다. 서로의 곁에서 오래 행복하자. 시간이 흘러 한수와 영숙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이웃으로 불렸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동네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한수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다. 영숙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퍼져 모두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영숙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를 응원해줘. 공원의 벚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다. 한수와 영숙은 그 아래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연못은 여전히 잔잔했고 그들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더 깊고 강하게 빛났다. 한수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영숙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답했다. 한수 씨, 우리 이제라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공원의 벚나무와 연못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한수와 영숙은 서로의 곁에서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축복 속에서 더 많은 날을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밝았다.